기영도 시인의 엄마 걱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걱정 하니까 제목 자체가 상당히 동요스럽고 밝은 느낌 정도로 보일 수가 있는데 내용도 그럴까 모르겠네요. 이 시의 화자는 어른이 된 나로서 1년에서 어린 시절에 엄마를 혼자 기다리며 느꼈던 쓸쓸함, 무서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두 가지네. 첫 번째, 좀 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밝은 이미지는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 어른이 된 나가 어린 시절을 떠올리는 거니까 회고형 내지는 회상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연에서는 이런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화자가 유년 시절의 기억으로 인해 느끼는 서글픈 정서를 보여주고 있다. 이 시는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분위기를 형성하면서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해는 시든지 오래, 금간창틈에서는 시각적 심상을, 찬밥, 눈물을 뜨겁게 하는 윗목 등에서는 촉각적 심상을,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고요히 빗소리 등에서는 청각적 심상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영도 시인의 엄마 걱정 전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간창 틈으로 고요한 빗소리.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자, 슬라이드로 보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슬라이드가 한 연이고요. 지금 보고 있는 요 세 번째 슬라이드가 2연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연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 열무 30단을 엄마는 시장에서 팔고 있는 거겠죠. 그럼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이에요? 그렇지, 삶을 연명하는 어떤 생계 유지의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장을 생계 유지의 공간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열무 30단은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그렇죠. 삶의 무게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엄마, 자, 시적 대상이고요. 그죠? 자, 그렇다면 결국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까지는 화자의 어린 시절 어머니의 어떤 고단한 삶의 모습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안 오시네. 해는 시든지 오래. 해가 시들어? 자, 이거는 엄마의 고된 삶으로요. 해가 시들었다는 건 해가 졌다는 거겠죠? 근데 해가 졌다라는 표현도 있겠지만 열무 30단이 시들었다. 실제로 엄마가 유관 열무가 시들었다 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 시든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경과와 함께 엄마가 이미 지쳤을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나 안 오시네. 해는 시든지 오래. 이거는 해는 시든지 오래 우리 엄마 안 오시네겠죠. 그런데 우리 엄마 안 오시네가 연결될 수도 있겠어요. 일종의 행간 걸침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 구절은 엄마에 대한 기다림과 시간적 배경, 그 다음에 도치법 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찬밥댁이죠. 자, 가난으로 방치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촉각적 심상이고요. 차갑다. 결국은 가난하고 외로웠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것으로 나를 찬밥으로 내가 있는 방을 그릇으로 표현하면서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왜 천천히 숙제를 해? 엄마를 기다리는 거거든. 왜 기다리는데? 외로움을 잊기 위함이거든. 하지만 엄마는 안 오시네. 아까 얘기했죠. 안 오시네. 여기 또 한 번 나오네요. 반복을 통해서 엄마가 없다는 것, 즉 엄마의 부재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결국 청각적 심상이죠. 자, 삶에 지친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 들리네. 자,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이거죠. 결국은 엄마의 발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둡고 무서워요. 첫 번째, 엄마가 오지 않는 것에 대한 무서움이고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나오는 고요한 빗소리에 대한 무서움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금간창틈으로, 금간창틈? 창문이 금이 갔어. 가난이죠. 이건 또 하나 화자의 내면을 보여준다라고도 봅니다. 고요한 빗소리, 청각적 심상이고요. 외로움을 고조시키는 소재가 되겠습니다.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이던 왜? 불안하거든 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고 보니까 이 1년에서는요 자꾸 걸치죠. 예를 들어서 여기 요 화면만 본다면 아무리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이렇게 걸쳐요. 그죠? 그죠?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엄마 안 오시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어둡고 무서워. 왜 무서워? 안 들려서. 이렇게도 되겠고요. 어둡고 무서워. 고요한 빗소리. 이렇게 되고요. 즉 계속 쉼표를 의도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뭐합니까? 행이 걸치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년 과거고요. 어린 시절 외롭게 엄마를 기다리던 어린 시절의 화자가 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이게 회상형 내지는 회고형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죠? 어른이 된, 성인이 된 화자가 어린 시절을 떠올리고 있어요. 지금도 현재의 시간이죠.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요즘은 보통 보일러가 있어가지고 윗목, 아랫목 이런 게 없는데 예전에는 온돌방이었어요. 온돌방은 어디서 부뚜막에서 불을 피면은 저 반대편으로 이제 한 바퀴 휙 돌고 난 다음에 이제 반대편 굴뚝으로 이제 연기가 나가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그림을 그릴까요? 간단하게. 그럼 여기가 부뚜막이야. 부뚜막에서 뭘 펴? 불을 펴. 이렇게. 불을 피면 여기 이제 방이야. 이렇게. 방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어때요? 뜨겁겠죠? 엄청나게 뜨거워요. 아주 그냥 찜질방 사우나 저리 가라 뜨거워요. 근데 이 뜨거운 게 점점 가다 여기는 어때요? 요쪽에 이렇게 굴뚝이 있어요. 방하고 그냥 바로 방에 굴뚝이 있진 않겠지. 어쨌거나 굴뚝 나가는 구멍이 있으면 여기는 차가워요. 그래서 이쪽을 아랫목, 이쪽을 윗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차가운 공간 정도로 보시면 돼요. 가장 좋은 데는 어디겠니? 여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국 내 유년의 윗목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내 유년의 차가운 시절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난하고 외로웠던 시절, 그래서 촉각적 심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아주 먼 옛날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 유년 시절을 회상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년 시절이 어떤데? 그렇죠. 눈시울을 뜨겁게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뭘 느껴요? 쓸쓸함과 서글픔을 느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기영도 시인의 엄마 걱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유시고요, 서정시고, 감각적이다, 회상적이다, 애상적이다. 시장에 간 엄마를 걱정하며 기다리던 유년 시절의 외로움을 보여주고 있다. 감각적 이미지, 시각도 있었고요, 청각도 있었고요, 촉각도 있었네요.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감각적 이미지의 사용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어요. 자, 시각적 이미지, 시각적 심상이 사용된 건 어떤 거냐? 그러면 해는 시든지 오래, 내지는 금간, 창틈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촉각적 심상은요,
찬밥,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윗몸, 윗몸도 차가움이에요. 청각적 이미지. 자, 발소리, 타박타박, 고요히 빗소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들이 전부 다 모여서 어때요?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애상적인 시의 분위기와 그 다음에 외롭고 쓸쓸했던 어린 시절의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과 변주를 통해 온율감을 획득하고 있다. 자, 반복을 통한 온율의 형성. 어느 부분인데? 라고 본다면 이 부분이에요. 안 오시네, 안 오시네, 안 들리네. 그리고 보니까 전부 다 안부정문이네요. 안부정문이면서 뭐예요? 네로 끝나죠? 그죠? 네, 안부정문의 네를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온율을 형성하고요. 그 다음에 안 오고 안 들린다는 건 없다는 거죠. 엄마의 부재 속에서 느끼는 화자의 외로움과 무서움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형도 시인의 엄마 걱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그 다음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